안녕하세요. 시댁이야기 라디오입니다. 제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며느리인가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시댁 이야기를 하자면 시부모님은 오래전에 이혼을 하셨으며 친시어머니께서는 지금 혼자 계시고 시아버지는 재혼하신 지 25년 정도 되신 것 같네요. 처음 남편과 결혼을 결심할 때 부모님이 이혼하신 게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 문제가 있어도 내가 잘하면 되겠지 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도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결혼식장에 친시부모님이 앉아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재혼하신 새 시어머니가 앉아야 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부터 다른 이혼 가정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한쪽에서 양보하고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시댁은 양보 같은 단어는 들어본 적도 없는 분들처럼 각자 본인들의 입장만 고집하더군요. 우여곡절 끝에 시아버지와 새 시어머니를 모시고 결혼식 하는 것으로 결론을 보고 결혼 절차를 밟았어요. 제일 먼저 상견례를 했는데 상견례 때 결혼에 필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친정엄마께서는 저를 가리키며 집안의 마지막 혼사이관이 제대로 형식 맞춰서 했으면 합니다 하고 시댁 어른께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새 시어머니가 둘 다 나이 들어서 하는 결혼 그냥 간소하게 하는 걸로 하죠 라며 이런 지하에 듣는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잘하시더군요. 뭐 친정엄마는 면전에서 그리 딱 잘라 말씀하시니 당황하셨지만 전 속으로 만세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내내 속상해하셨지만 예단이니 예물이니 저 역시 이런 건 처음부터 하고 싶지 않았던 터라 속상해하는 엄마를 위로하고 간소하게 아주 간소하게 하는 결혼식을 추진했습니다. 새 시어머니 말씀대로 둘 다 32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서로 갖고 있는 돈 탈탈 털어서 집 구하고 가구며 가전제품 마련하고 식장 구하고 신혼여행지 예약하고 지금까지 힘들게 키워주신 양가 부모님들께 많은 건 못 해드리고 좋은 옷 한 벌씩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는데 새 시어머니께서 한번 다녀가라고 연락을 하시더군요. 주말에 시간 내서 내려갔더니 친척들이 말이 많다고 새 사람 들이는데 그래도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답니다. 무슨 소리인지 영문을 몰라 하니 돌리고 돌려서 하시는 새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나는 너에게 예물이고 뭐고 아무것도 해줄 마음이 없다. 그러나 너는 며느리로서 당연히 예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말씀 말미에 친척들이 모두 40명인데 한 집당 입을 한 채씩 돌리려면 최소한 800만 원은 있어야겠다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새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친척들은 새 시어머니 친정 쪽 친척인데 우리 남편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친척들이었죠. 시아버지 재혼하시고 저희 남편 3년 만에 혼자 집에서 나와 자취생활했다고 하는데 자취하는 동안 새 시어머니 들여다본 적은 이사하는 날 딱 한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자취하기 전에도 새 시어머니 본인은 친정 쪽하고 왕래했지만 저희 신랑이나 시동생은 단 한 번도 데려간 적이 없었는데 그런 친척들을 위해 800만 원이라뇨. 곰곰이 생각하다 제가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 얼굴도 한 번 못 뵌 분들께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이 섭섭하시다 하시면 어머니 필요하신 것 하나 말씀해보세요. 저희가 예산 맞춰 최대한 노력해볼게요 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새 시어머니 표정이 일그러졌고 됐다 내가 뭐가 필요하겠니? 하시며 고함을 치시기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 일로 새 시어머니는 시고모님께 전화해 저를 두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느니 뭐니 말씀이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거참 본인 입으로 예물이니 예단이니 모두 허례허식이니 다 하지 말자고 하시고선 간소하게 하자고 하셔서 간소하게 한 것뿐인데 말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왜 본인들은 본인 하실 말씀 여과 없이 거침없이 다 하시면서 제가 부당한 점에 대해 몇 마디 하면 이상하다느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느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새 시어머니나 친시어머니나 두 분 모두 이런 점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똑같네요. 예를 들어 친시어머니는 남편에게는 갓 지은 따뜻한 밥 주고 저에게는 찬밥 주시기에 어머니 찬밥은 이 사람이 좋아해요. 전 따뜻한 밥 좋아하고요 하며 남편에게 찬밥 줬었어요.
정말로 저희 남편 고양이 혓바닥이라 뜨거운 건 입에도 못 대거든요. 그랬더니 따뜻한 밥 있는데 왜 찬밥을 주냐고 하시길래 어머니 따뜻한 밥 많은데 전 왜 찬밥 주셨어요? 하고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셔서는 너 지금 따지는 거니? 하시는데 거참 정말 궁금해서 여쭤본 것 뿐인데 말이죠. 또 한 번은 친정엄마가 하루 먼저, 친시어머니가 그 다음날 생신이라 하루 차이 나는데 그래서 매번 친정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시어머니 댁에 가고는 했죠. 그때마다 친정엄마는 사돈어른 생신이라고 떡이며 과일이며 준비해서 보내주셨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어요. 환갑 때 친정에 내려가는데 저희 시어머니 시동생네 집에 간다고 데려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가는 길이라 모시고 가는데 저희 남편이 어머니 저희 장모님 환갑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물었더니 내가 뭘 해야 하냐?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당황하더니 그동안 얻어먹은 게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성이라도 보여야 하지 않겠어요? 하니 내가 뭘 얻어먹어? 난 기억이 없는데? 라며 듣고 있던 저와 남편 그야말로 헐이었죠. 그동안 친정에서 보내온 쌀이며 고춧가루, 과일이며 채소들은 시어머니 기억에서 싹 지워졌는지 너무 어이없어서 웃고 말았네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시동생네 모셔다 드리고 친정엄마 환갑하고 돌아오는 길에 언제나처럼 저희 차 안에는 친정에서 챙겨주신 채소며 쌀, 떡 등등 먹거리가 가득했죠. 그걸 본 시어머니는 이거 내가 가져가면 되니? 하시며 이것저것 챙기려 하시기에 아니요 어머니 그거 저희가 다 먹을 거예요 했습니다. 벙 쪄서 절 보시기에 들어도 기억 못하시고 고마운 마음도 없으시니까 그냥 앞으로는 안 드리려고요 했죠.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다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전 시어머니의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며느리 친정에서 시댁 드리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고마움은커녕 받았다는 사실조차 망각하시니 어째서 이런 것들은 친시어머니나 새시어머니나 똑같은 것인지 어딘가에 시어머니 지침서 같은 책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 말을 들으시고 싸가지 없는 며느리로 생각하시는지 가는 길 내내 차 안은 조용했고 내려서 인사도 없이 들어가셨지만 저는 앞으로도 쭉 이렇게 맞는 말만 골라서 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는 제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며느리인가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애초에 제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이미 마음먹었지만 다른 방법이라도 있다면 고려해보고 싶네요. 많은 분들께서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에게 맞추라는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시면 절대 맞추라는 말씀은 쉽게 못하실 테고 바꿔서 하기도 싫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살면서 저에게는 없을 일이라 생각하며 살았지만 실제로 제가 겪으면서 살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경험을 해보니 너무 스트레스 받고 황당하네요. 부당한 점을 며느리가 말하면 버릇없고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되어버리는 대한민국의 시집살이 풍습이 하루빨리 사라져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둘이서만 행복하게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저처럼 스트레스뿐인 시집살이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말 좋은 시부모님 만나셔서 행복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며느리 하기 나름이라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남에게 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편이지만 너무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보내는 이 사연을 지금 저희 시댁의 시어머니께서 보시고 조금이나마 느끼셔서 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고 댓글을 많이 써주신다면 시어머니께 제가 직접 느끼시라고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예의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 참다가는 제가 바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 앞으로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며느리로 살겠습니다. 다들 저처럼 지르고 살아라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이것 때문에 참고 저것 때문에 참고 그렇게 참고만 살지 마시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의견을 꼭 말씀하시면서 담아두지 말고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연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